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새벽 4시 34분입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어제 밤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뇌물 혐의만 넣고 배임 혐의는 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을 소환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뇌물과 배임 혐의를 모두 포함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제 정작 유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를 뺀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수사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낸 핵심 혐의를 빼고 기소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끊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피해액이, 그러니까 성남시에 대한 배임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으면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배임이라고 한 그 의미가 성남시에 피해를 주었다, 소수 민간업자에게는 폭리를 주었다, 이 내용이니까 자동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과 공범관계가 되든지 이재명이 오히려 주범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받았는데, 또 판사도 읽어보니까 이거는 증거가 있다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구속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장을 끊어주었는데, 영장 끊고는 구속영장에 있던 그 핵심 죄목을 싹 빼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법원을 우롱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죠. 사기적 수법으로 영장을 받아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국민 우롱 이전에 판사를 우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수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재명을 걸지 않겠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평가가, 이게 공상이 아니고 한국의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애초 수사팀이 이 지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뭐 국민적 상식이 된 것 아닙니까? 수사 착수 20일 넘게 대장동 개발 최종 인허가권을 가졌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을 때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유동규를 뇌물 혐의로만 기소하고 배임 혐의는 추가 수사한다는 식으로 중간 결론을 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고, 딱 그대로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식적으로 하고 성남시 시장실 비서실은 뺐다가 어제 뒤늦게 하면서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를 딱 빼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조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빼버렸다는 거죠. 한 법조인은 수사팀은 배임 수사는 아예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임 수사는 이 지사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유동규 위에 누가 있나, 딱 한 사람뿐인데 검찰은 유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 돼 가도록 성남시청과 시장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유 씨 혐의에 배임을 포함시킬 경우 자동적으로 이재명 관여 정황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이를 피하려 한 것 아니겠느냐고 조선일보 기자에게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이날 유 씨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에 뭘 했습니까? 아니, 배임이라고 구속영장을 받아놓고 구속영장에 적힌 그 가장 중대한 혐의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20일 동안에. 수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법원 우롱, 국민 우롱 사건이다. 국민 조롱, 법원 우롱 사건이라고 그럴까요? 법조계에서는 대선이 점점 가까워오는 상황에서 이 지사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은 이 지사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은 계획대로 안 돌아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한국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는 예측 불가능입니다. 누가 적폐수사의 지휘관이었던 일선 지휘관이었던 윤석열이 야당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으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을 2019년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 윤 총장은 앞으로 사안 권력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청와대도 잘못하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게 됩니다. 라고 당부했을 때 문재인은 조국을 수사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알아서 내 말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이 야당 그리고 보수 세력을 수사할 것이다. 라고 그때 착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 수사가 없었으면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런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재명을 보호하겠다. 이게 성공할까요? 법원을 우롱하고 국민을 조롱하면 반응이 나옵니다. 국민은 분노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국민 분노의 조짐이 보입니다.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고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고 심지어 원희룡이 나와도 이재명에게 이긴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는 판에 검찰이 아직도 시야가 좁은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을 괴롭힐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꼼수를 가지고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으니까 제가 가상법을 쓰는 겁니다. 있다면은 3월 9일은 국민 분노 투표가 될 겁니다.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1961년에 존 F 케네디 젊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은 비엔나에서 예정된 후르쇼프 소련 서기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아무래도 소련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 진화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월남에 아무래도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드골이 한 이야기가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들고 일어날 때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많은 돈과 물자를 때려 부어도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충고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막을 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재명 같은, 어떻게 이런 검찰 같은 그 분노가 지금 임계점을 향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게 감지가 안 됩니까? 그랬을 때 이번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어떻게 될 거냐? 광화문 돌판에 그 이름이 새겨지지 않을까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은 역사책에 보면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